국경 장벽용 철제 울타리. 이 사진이 정확하게 잘 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요지 조금 더 잘 보이시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이 성명서에 가려져 있는 이쪽 부분에도 이만큼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오른쪽에 보이는 만큼의 철제 울타리들이 왼쪽에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철제 울타리들이 지금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이거 다 이미 돈 지불된 거라고 합니다. 심각하죠. 텍사스주 델리오 국제다리 밑에 IT 난민 15,000명이 몰려들었다, 난리 났다. 그거를 드론으로 찍어가지고 쭉 보여줬던 그 유명한 팍스뉴스의 빌 멜루진 기자가 지금 이 사진도 드론으로 찍어서 오늘 트위터에 올려놓았는데요. 이 멜루진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드론은 이제 1월에 바이든이 건설을 중단한 이후 국경 장벽을 위한 거대한 강철 더미가 앉아있던 리오그란데 밸리의 두 번째 위치에 있다. 약 1억 2천만 달러어치의 가치가 있는 두 지점 사이에 2만 개가 넘는 울타리들이 있다. 이건 다 지불된 것들이다. 이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만 개 정도 되는 이 강철 울타리들, 이게 이미 다 지불이 돼 있고 만들어져 있으니까 갖다 꽂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바이든이 1월 달에 취임하면서 바로 예산 집행 중단해라 하는 바람에 지금 여기서 썩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멜루진 기자는 어젯밤 트위터에 이런 이야기도 해놨습니다. 한 무리의 이주민들이 불법적으로 텍사스 라호야로 건너가 불완전한 국경 장벽을 지나쳐 들어갔는데,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수없이 목격했던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건설을 중단하기 전까지 이곳의 장벽은 겨우 2분의 1 마일밖에 완성되지 않았다. 녹슬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KJ님 말씀하신 대로 딱 보면 보이시죠? 그냥 녹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벽이,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장벽이 이렇게 쭉 가다가 덜 만들어서 멈춘 곳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어 있는 대로 사람들이 그냥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델 리오 다음으로 바로 라호야라는 곳이 바로 이런 문제를 지금 현재 겪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라호야라는 곳인데, 여기에도 그냥 사람들이 걸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경 순찰대가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아서면은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수하는 거죠. 나 잡아가세요. 나 망명 신청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망명 신청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망명 절차에 들어가야 되니까 곧바로 추방하는 게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물론 타이틀 42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시해서 이제 추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100% 추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추방률이 40%도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문제들, 지금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져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애리조나주에도 유마 카운티 그쪽에 구멍이 뚫려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거기는 더 갭이라는 아주 구멍이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는 곳이라고 전해드렸었죠. 지금 텍사스주의 라호야도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어져 있다. 국경 순찰대원들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처리에 너무 바빠서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이 그다지 많지도 않다라는 것이고요. 내부에 데리고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해야 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일선 국경 지역을 직접 순찰하는 요원들은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지금 남부 국경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팍스뉴스가 직접 파나마시티 쪽으로 특파원을 파견했습니다. 그립 젠킨스라는 특파원이 현지에 가가지고 취재를 했는데, 다리언 갭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다리언 갭을 건너서 파나마에 도착하는, 그러니까 콜롬비아 쪽에서 남아프리카를 통과해가지고 이 다리언 갭이라는 밀림 지역을 통과해서 파나마에 도착하는 이런 이주민들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하루에 500명에서 1000명 매일 그렇게 들어온답니다. 하루에 500에서 1000명이 매일 파나마로 들어온다. 근데 그 다리언 갭이라는 곳은 이 밀림 지역에다가 제대로 된 길이 나 있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애들이 결국은 이제 마약 밀매상이라든가 인신매매단이라든가 이런 범죄 조직들이 그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 다리안 갭을 통과해서 파나마까지 온다는 것이죠. 일단 파나마에 도착을 하면 버스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팍스뉴스에서 보여줬는데요. 버스에 승차를 하면 이 버스가 24시간을 달려서 북쪽으로 달려서
결국에는 멕시코 어느 일정 지역에다가 떨어뜨려 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하차한 사람들은 다시 또 북쪽으로 계속 걸어오는 겁니다. 미국의 이 남부 국경을 향해서. 그게 지금 현실이다. 지금 매일 500에서 1000명이 계속 그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24시간 달려서 북쪽으로 옮겨다 주는 이 버스 한 번 타는데 승차료가 1인당 40불이라고 합니다. 40불 내고 지금 가로질러서 올라오고 있다.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어떡할 겁니까 도대체? 그런데 이 국경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까지도 계속 손을 놓고 있는 끔찍한 일을 지금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 보시다시피 긴 성명을 내놨는데요. 성명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국경은 역사상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안이 철저했던 곳이었는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서 온 수천 명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은 부서지고 더럽혀지고 역겨운 난파선으로 변해버렸다. 그 중에는 현재 비어있는 전 세계 교도소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도대체 누가 오고 있는 건지 우리가 100%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는 비어있는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좀 범죄자들 많다라는 이야기죠. 뭐 멀리 얘기할 거 없고요.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카불에 있는 교도소, 거기에 5,000명 넘는 사람들이 수감돼 있었는데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한 다음에 이 사람들 다 풀어줬습니다. 이 사람들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비어 있었죠. 그때 풀려났던 사람 중에 하나가 공항에 와가지고 자살폭탄 테러를 한 겁니다. 그때 풀려났던 범죄자들 중에 몇 명이 지금 난민 속에 끼어들어와가지고 지금 미국 땅에 들어와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 들어오다가 잡힌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너 성범죄 저질러가지고 미국에서 한번 추방됐던 전력이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잡혔다라든가, 아니면, 당신은 테러리스트 명단에 와치리스트에 이름이 있으니 당신은 좀 문제가 있네? 이런 식으로 잡힌 사람들이 몇 명 있긴 합니다만, 100% 다 걸러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프가니스탄만 해도 그렇다.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은 더 심각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좀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미 CIA를 비롯해서 FBI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다시 테러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나라도 미국 남부 국경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을 본 나라가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두는 바보 같은 나라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는 미국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며 실은 이미 거기에 가 있지만 테러리즘은 그 길을 이끄는 다음번 큰 파장이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범죄율이 이미 많이 올라가 있지만 범죄율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이 테러리즘으로 연결될 것이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야기하는 국내 테러리스트, 국내 테러리즘을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해외에서 테러리즘 분자, 테러 분자들이 지금 미국 내로 계속 물맷듯이 몰려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엄청 비싸고 초첨단의 국경 장벽은 완성된 곳에서 100% 성공적인 기능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지점에서 들려내서 쓰레기 창고로 옮겨져 그 속에서 썩고 녹슬어가는 절차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제자리에 꽂아두는 것은 전혀 비싼 일이 아니다. 돈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 빠르게 완공할 수 있고 조금만 더 하면은 완공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600만 달러씩 수십억 달러가 그 장벽을 건설하지도 않은 건축업자들에게 지불됐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미쳐가고 있다. 모든 것이 추락하고 있다. 우리의 군대는 수치를 당하고 우리의 가게들의 선반은 비어가며 코로나는 작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 기름이 없고 용기도 없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고 더 이상 위대하지도 않다. 하지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내놓은 성명의 내용입니다. 미국은 지금 완전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되어져 가고 있고요. 이것저것 없어져 가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는 우리들의 용기마저도 없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성명을 내놓았고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 지금 다 미쳐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해놓고 있습니다. 제정신이라면 나라를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라는 성토인 것이죠.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속히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